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오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떡 제조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과목별 기출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금의 역할로 적합하지 않은 것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네요. 단백질이나 바이타민의 구조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예, 단백질이나 바이타민의 구조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채소의 조직 또는 세포에 탈수를 일으킨다. 예, 맞는 말이죠.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배출을 절인다든지 이럴 때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글루텐 형성에 도움이 된다. 네, 맞는 말이죠. 소금이 밀가루에 추가됐을 경우 글루텐 형성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방해가 된다. 네, 소금 농도가 일정 퍼센트 이상이 되면 미생물이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안동 간고등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장용의 소금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예, 필수 아미노산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가끔 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면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의미가 그전에는 중요했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실상 필수 아미노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험에는 이게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류신, 이소류신, 라이신, 발린,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이렇게 8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히스티딘을 포함시켜서 9개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아동한테는 알기닌, 아르기닌이라고도 하죠. 예, 이것도 사실상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거는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답지에서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 글루타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지용성 바이타민은 A데크로 외우시면 됩니다. A, D, E, K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수용성 바이타민은 비시카드예요. 그러니까 실제 비시카드가 제일 아닌 나머지는 다 지용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기호가 붙은 거는 이게 발견된 순서대로 기호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6가지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A, B, C, D, E, F, G, H, I 해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만 딱 이렇게 6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베타 카로틴 지용성이죠. 예, 에로그스테롤 얘는 식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물성 중에서 이제 지용성 바이타민이 되겠고요. 티아민 얘는 이제 수용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알파토코페롤은 역시 지용성이 되겠습니다. 알파토코페롤이 이제 바로 여기 바이타민
E에 해당되는 거고요. 에르고스테롤은 바이타민 D에 해당되는 거고, 베타카로틴은 바이타민 A에 해당되는 거다. 티아민은 바이타민 B 중에 B1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천연 착색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착색료가 뭐죠? 예, 착색료는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염색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착색료라고 보시면 되고, 착색료하고 비슷한 사천지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발색료라는 게 있습니다. 발색료. 이거는 염색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색깔을 예쁘게 바꾸는 역할을, 그러니까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백년초는 부채 선인장이라고 하며 적색염료를 추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자색, 보라색이죠. 염료를 추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모나스쿠스 곰팡이는 쌀을 발효시켜 진분홍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4번. 파프리카는 열을 가하여 노란색, 붉은색, 녹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열에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백미의 성분은 무엇이냐? 백미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쌀이 이렇게 있을 때 맨 바깥에 왕겨층부터 시작해서 호분층, 그 다음에 이제 배아가 있고, 물론 이제 배아는요 한 구퉁이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맨 안쪽 알맹이에 배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왕겨만 벗긴 거를 우리가 현미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10분도까지 벗긴 것을 백미라고 그래요. 10분도까지 벗기면 쌀의 8%가 나가고 92%만 남아요. 이 92%에는 오로지 배유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엽채류의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엽채류는 잎사귀를 먹는 채소다 해서 엽채류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잎을 식용으로 하며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라고 했네요. 이 말은 맞아요. 잎을 식용으로 하면은 맞는데 종류가 가장 다양해요. 엽채류가.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여기 다양하지 않다 때문에 틀린 거예요. 수분, 미네랄, 바이타민이 풍부하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 그 엽채류가 수분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소가 가장 많습니다. 녹색이 진할수록 바이타민 A가 풍부하다? 아니죠. 바이타민 A는 주황색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은 거고, 녹색이 진하면 클로로필 쪽이 많으니까요. 주로 바이타민 C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대표적인 엽채류다? 아니에요. 아스파라거스는 줄기를 먹는 경채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필수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아까는 아미노산이 문제가 나왔었죠? 아미노산은 뭐예요? 예, 단백질의 최소단위죠. 예, 지방산은 지질의 최소단위. 탄수화물의 최소단위는 뭐죠? 당.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지방산이다. 맞는 말이에요. 필수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돼요. 아라키돈산은 체내 합성이 된다. 그런데 필수지방산이래요. 1번하고 틀린 답이죠? 예,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긴 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과 합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으로 분류합니다. 발린, 이소류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필수 지방산이다. 언뜻 볼 때 맞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한번 이런 문제 풀었었죠? 뭐였어요? 필수 아미노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죠. 얘는 지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고, 필수지방산은 g당, 이게 구자가 아니에요. 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는 고효율 열량원이다. 맞는 말이에요. 지질이 가장 고효율을 내는 열량원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떡 제조 원리인 호화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도가 높다. 맞는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 수침하면 호화가 더 잘 된다. 이 수침이 뭐예요? 예, 물에 담그는 거죠. 물에 충분히 담그면 호화가 더 잘 돼요. 아밀로스가 많으면 호화가 촉진돼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밀로스가 많으면 호화가 늦어지고 점도는 낮아져요.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전분이 호화되면 전분분해 효소의 활동이 용이해져서 소화가 잘 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아밀로스가 20% 정도 되면 맵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밀로스가 사실상 하나도 없이 아밀로펙틴만 사실상 100%다 라고 하면 찹쌀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감미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맞는 것. 감미료가 뭐예요? 감미료는 식품 첨가물 중에서, 식품 첨가물은 누가 정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죠. 예, 식품 첨가물 중에서 단맛 나는 조미료를 따로 분류했어요. 조미료 중에서 단맛 나는 것을 따로 분류해서 감미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설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인공이라는 게 틀렸어요. 설탕은 천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린 답이죠. 예, 공유의 전분을 엿김으로 삭힌 후에 불에 졸여서 꿀처럼 만든 것은 올리고당이다. 이 문제는요,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체크하고 가세요. 이게 올리고당도 전분으로 만드는 건 맞아요. 맞는 건 맞는 건데 엿기름으로 삭힌 후에 불에 졸여 꿀처럼 만든 것은 올리고당이 아니고 조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아닌 거로 보시고, 사카린 소디움은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가 높은데 열량은 거의 없지만 사용이 금지된 당류이다. 이렇게 좋은데 사용이 금지된 당류라는 거죠? 예, 틀린 답이에요. 사용이 금지된 게 아니고 허용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카린 소디움은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는 잠시 사용이 금지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이 다시 허용됐다. 뭐 슈가인가 뭔가 뭐 그런 이름으로도 팔렸었고, 당원이라는 이름으로도 팔렸었어요. 이거는 설탕보다 300배나 높고요. 당도가 그렇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좋아요? 당뇨병 환자한테 아주 설탕 대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인류가 최초로 활용한 감미료는 꿀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해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완전 단백질로 맞게 연결된 것이 뭐냐? 완전 단백질이 뭐예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유, 오브알부민은 완전 단백질은 맞아요. 그런데 얘는 누구 거예요? 계란 흰자. 예, 계란 흰자에 있는 거예요. 우유에 있는 완전 단백질은 뭐죠? 카제인. 네. 생선의 글루텐은
글루텐에는 이 식물성이에요. 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생선에 있는 것은 뭐죠? 미오겐. 이게 뭐 힘줄, 이런 근육,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콩에 글리시닌. 예, 맞는 말이에요. 그 식물성 중에서 사실상 유일한 완전 단백질이 글리시닌이에요. 그 다음에 쌀의 오리제닌이 쌀에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쌀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불완전 단백질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쌀의 오리제닌이. 참고로 옥수수의 제인, 보리의 호르데인 함께 알아두세요. 이게 문제 많이 납니다. 쌀의 오리제닌, 옥수수의 제인, 보리의 호르데인 모두 불완전 단백질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단백질의 성질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단백질의 성질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죠. 필수 영양소로 성장기 아동에게 특히 필요하며 지용성 바이타민 흡수를 돕는다. 예, 이거는 지용성 바이타민의 흡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지잖아요. 지가 뭐예요? 지질이죠. 기름기죠. 단백질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단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구성하는 감마글로불린은 단백질을 구성한다. 맞는 거죠? 예, 이 면역 성분은 단백질이 메인이에요. 이 항체가 뭐죠? 항체 하면은 쌍으로 얘기되는 게 항원이죠? 예, 항원은 인체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게 항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이니까 원이죠. 항체는 뭐예요? 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죠? 체내에서 면역작용을 하는 게 항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조직, 혈액, 효소, 호르몬 등의 구성체이다. 예, 맞아요.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주요한 열량원이다. 예, 맞습니다. 열량원으로 3가지 영양소가 있죠. 예,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가장 고효율이죠. 그리고 가장 쓰면 안 되는 열량원, 단백질이죠. 예, 단백질은 가능한 한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의 단면이 백색이며 불투명한 밀로 단백질 함량이 8% 정도, 9% 이하로 보시면 돼요. 9% 이하인 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세몰리나가 대표적이다? 아이고, 엉뚱한 말이죠. 세몰리아는 초강력분이에요. 지금 이 9% 이하인 것은 연질밀이죠. 그러니까 박력분이에요. 박력분, 연질밀. 세몰리아는 초강질밀이에요. 과자, 케이크 용도로 쓰인다. 예, 맞는 말이죠. 과자나 케이크는 부드러운 밀을 써야 돼요. 다목적용으로 쓰이는 것은 중력분이죠. 예, 중력분은 통상 한 8 내지 10% 정도 포함되어 있다. 제빵용으로 주로 쓰인다. 예, 요거는 한 10 내지 12% 정도 포함된 강력분이에요. 제빵용은 강력분, 과자, 케이크는 박력분. 지금 이 문제는 박력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질밀. 예,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시적 경수에는 주로 탄산수소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열하면 탄산염으로 분해되어 연수가 된대요. 경수가 가열하면 연수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단물, 이게 이제 연수죠. 예, 수도, 빗물, 증류소, 시냇물 등이 속하는 게 맞죠. 경수는 물의 맛이 좋아서 연수가 좋은 거예요. 밥을 지을 때, 국 끓일 때 연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13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준영구적인 샘물, 이렇게 일시적인 샘물은 경수하고 샘물이 같은 말이죠.
일시적인 샘물은 가열하면 되는데 준영구적인 샘물은 뭘로? 제올라이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강제로 연화시켜야 됩니다. 비누 거품이 잘 일지 않죠? 예. 그래서 4번 틀린 말이다. 계속해서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소수성, 맞죠? 소수성이 뭐예요?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는 녹는데요. 맞는 말이죠. 지질은. 네.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열량원으로 성장기 아동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다. 맞는 말이죠? 예. 가장 효율적인 열량원이에요. 지질이. 열량원은 세 가지밖에 없다겠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상온에서 고체로 있으면 지방, 페트, 액체로 있으면 기름, 오일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삼투압 조절로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 pH 값의 항생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미네랄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미네랄이 뭐죠? 칼슘. 네, 칼슘이죠. 그러니까 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육에 포함되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한다. 맞는 말이죠. 혈액의 응고의 필수 요소이다. 맞는 말이죠. 바이타민 K하고 칼슘이 중요한 거예요. 신경 전달 기능에 빼놓을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인체 내에서는 80%가 뼈와 치아에 있다. 예, 80%가 아니고 99%예요. 99%가 뼈와 치아에 있고 1%가 근육, 혈액, 뇌, 심장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예, 계속해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팥 한 컵의 중량은 얼마인가? 한 컵은 우리나라 컵은 외국 컵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컵은 200ml죠? 예, 부피로 200ml인데 팥은 꽉 차질 않잖아요. 중간중간 비죠. 그러니까 좀 가볍죠? 예, 9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g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는 찰떡류를 안 칠 때 시루 받침 위에 설탕을 뿌리죠. 그 뿌리는 이유가 뭐죠? 예, 이거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김이 떡에 골고루 덮어지게 하려고 틀린 말이죠. 수증기가 맺혀 떡이 뭉개지지 않게 하려고 틀린 말이죠. 익은 찰떡이 받침에 들러붙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3번이 맞는 말이죠. 떡을 맛있게 하려고 이거는 좀 그렇죠. 실제 이 문제가 이 찰떡의 성질을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나머지 세 개 중에서 그 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틀린 말들은 아니거든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탕을 뿌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 거죠. 떡을 맛있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설탕을 넣으면 더 맛있어지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상 가장 적합한 말이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식 문제를 풀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은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역시. 그래서 그런 측면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떡 포장에 해야 할 표시 기준으로 잘못된 것, 표시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정보 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맞는 말이죠. 소비자가 이용하는 최소 단위별 용기나 포장에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하지요. 개별 포장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뭐 홍삼 진액이 그 뭐 한 2g 정도 개별 포장이 됐고 그거를 또 10개씩
그 큰 포장을 또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간 박스를 만들고 그 중간 박스 한 3개를 큰 박스로 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지금 포장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큰 박스 하나 있고 중간 10개 박스가 있고 그리고 각각 파우치로 만든 그 파우치 포장이 있죠. 그 파우치 포장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죠. 물론 너무 그 포장이 작을 경우에는 박스에만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그 파우치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해당 열량을 표시해야 하죠? 예, 맞습니다. 표시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아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죠. 그러나 한글보다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같게 하거나 한글보다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이죠. 4번이. 1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쌀가루와 고물에 간을 할 때 소금이 아니라 간장으로 하는 궁중의 대표적인 떡이 뭐죠? 이것도 뭐 굳이 장기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텁떡이 되죠. 우리가 그 모양새가 꼭 꽃봉오리 같다 해서 봉우리떡이라고도 하죠.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냉동 포장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 조리 후 급속 냉동, 완만 해동을 할 경우 전분의 노화를 일시 억제해서 보관 후에도 떡의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냉동 온도는 섭씨 18도 이하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40도로 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0도 이하로 착각할 수 있어요. 18도 이하입니다. 색소 및 바이타민의 파기를 억제하죠. 미생물의 생육을 색소 및 비타민의 파기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파기를 하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미생물의 생육을 차단하거나 화학 반응을 억제하여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에 유리하죠. 냉동시키면. 맞습니다. 해서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습성, 차단성이 좋으며 가열살균이 가능하대요. 식품 포장에 알맞으나 무겁고 파손 위험이 있는 포장재가 뭐죠? 이거는 금속이 유리가 되겠죠. 금속은 파손 위험이 적죠. 종이는 가볍죠. 무겁지 않죠. 플라스틱은 내열성이 없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우리는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떡 재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녹두, 치루떡, 찹쌀, 녹두 고물, 설탕 맞는 말이죠? 콩, 찰편, 찹쌀, 흑설탕, 강낭콩 얘가 문제네요. 강낭콩이 아니고 뭘 쓰죠? 서리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무지개떡은 맵쌀, 흥국살이 없을 경우는 딸기 분말을 쓰는 거죠. 호박 분말, 쑥 분말, 코코아 분말 맞는 말이죠. 두텁떡은 찹쌀, 두텁 고물, 계피 분말, 대추채, 밤채, 꿀, 간장, 호두분태. 요 분이 뭐죠? 가루 낸 거죠? 맞는 말이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는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맵쌀을 쳐서 치댄 후에 설탕과 함께 참깨가루를 넣고 공 모양이나 복주머니 모양으로 성형한 것은 뭐죠? 이것도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답은 꿀떡이 되겠습니다. 조랭이 떡은 뭐죠? 맵쌀 가루에 물을 내려 찌고 안반이나 절구에 쳐서 흰떡을 만들어 가늘게 밀고 가운데를 잘록잘록하게 끊어준 거죠. 만개떡은 뭐예요? 맵쌀 가루를 쪄서 치대고 거피 팥소를 넣고 반달이나 사각 모양으로 빚어서 두 장의 청밀의 덩굴잎 사이에 넣어진 경남지방의 향토 떡이다. 바람떡은 역시 맵쌀 가루를 쪄서 절구에 꽈리가 나도록 치고 팥소를 넣고 반으로 접은 후에 종지로 반달 모양이 나게 누르면서 바람이 들어가게 만든 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걸 계피떡이라고도 합니다. 예, 계속해서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햅쌀로 백설기를 해먹은 명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상식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많이 나기는 어렵지만 한번 나면 틀리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답은 칠석이에요. 근데 이게 왜 틀리기 쉬우냐면 칠석은 실제 8월이잖아요. 양력으로. 8월이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벼가 익기 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추석은 돼야 벼가 익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추석은 햅쌀로 송편이나 시루떡을 만들죠. 상달은 햅쌀로 파시루떡을 만들죠. 예, 중양절은 국화전을 만드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켰떡이 아닌 것. 켰떡이 아닌 것이 뭐냐? 이것도 뭐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잡과병. 이건 우리가 그 설기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설기떡은 김을 쪼이는 거는 켰떡하고 같죠. 근데 켰떡은 이렇게 켜를 만드는 거고, 설기는 예를 들어서 고물을 한꺼번에 다 같은 고물로 그 한 층이나 물론 이제 그 무지개떡 같은 경우는 여러 층이 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하나의 성질이 같은 것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설기떡과 켜떡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컵의 마른 콩을 하룻밤 동안 물에 불리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물을 충분히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 통상 2.5 내지 3배, 2.5 내지 3배가 늘어나요. 한 컵은 200ml죠. 그러니까 200ml에 2.5 내지 3배면 얼마죠? 예, 500 내지 600ml가 되겠죠? 예, 해서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계량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물어봤어요. 전자저울이라 할지라도 0점은 반드시 패널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아니죠. 전자저울은 용기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출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밀가루는 채로 친 후에 꾹꾹 눌러 담으면 안 되죠? 액체를 측정할 때는 가장 높은 지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왜 안 되죠? 모세관 현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부분을, 액체는 모세관 현상 때문에 중앙 부분을 측정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계량컵은 200ml, 큰 술은 15ml, 작은 술은 5ml 크기다. 맞는 말이죠? 예, 4번이 맞는 말로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레트로트 포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냉장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음식인데 상온에서 한 2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 소요량이 급격히 늘고 있죠. 떡은 레트로트 파우치에 담아 고온 살균하면 장기간 보관에 유리하다? 예, 이게 함정이에요. 떡은 고온 살균을 하면 재호화가 돼서 맛이나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은 레트로트에 적합지 않습니다. 레트로트란 증기나 열수로 가열 살균하는 고압의 가마솥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예,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약식 재료로 옳지 않은 것. 녹두, 소금. 예, 뭐 여기 벌써 답이 나왔네요. 간장, 흑설탕 들어가죠? 참기름, 식용유 들어가죠? 대추, 잣 들어가죠? 예, 해서 물론 이제 이것 이외에도 뭐 호박씨, 건포도, 완두배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찹쌀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해서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찹쌀, 소금, 흑설탕, 밤, 서리태, 호박꼬지, 완두배기, 호두 등을 재료로 하는 떡이 뭐냐? 예, 이거는 쇠머리 찰떡이에요. 예, 쇠머리
찰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흑설탕이 찔 때 녹아내린 것이 꼭 쇠머리 편육 같이 생겼다고 해서 쇠머리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답은 일단 1번입니다. 내삼투압성 효모가 가장 건조한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수분 활성도가 낮다는 얘기는 건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내건성 곰팡이가 두 번째로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효모가 그 다음에 강하고 세균이 가장 약해요. 세균은 적어도 92% 이상 수분이 있어야 돼요. 예, 계속해서 3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중간 숙주가 필요한 것을 물어봤어요. 중간 숙주가 필요한 것은 답이 2번 선모충입니다. 중간 숙주로 뭐가 쓰냐? 돼지가 중간 숙주로 쓰이는 겁니다. 회충, 편충, 십이지향충 이런 것들은 주로 4급 감염병 쪽에 속하는 기생충들이에요. 근데 이 기생충 중에서 지금 회충, 편충, 십이지향충은 이걸 구충이라고도 합니다. 구충. 얘들은 채소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게 되고 중간 숙주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포를 박멸하는 위생처리 방법. 아포가 뭐죠? 아포. 예, 포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포자 형성이 되면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뭐 열에도 안 죽어요. 열에도. 물을 펄펄 끓여도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포 형성하는 세균들이. 예, 이거는 멸균이에요. 멸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균을 모두 죽이는 거는 살균. 그리고 현재 있는 균뿐만이 아니고 포자까지 다 죽이는 건 멸균이에요. 그러니까 멸균이 가장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에 소독이에요. 소독은 죽이긴 죽이는데 전멸시키진 않아요. 한 20, 30%는 남겨두어도 소독은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양이 있어야만 식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만 죽이는 거예요. 한 7, 80% 정도만. 그 나머지 균은 살아 있어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항균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3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균 여과기로 검출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세균보다 작은 것이 뭐냐고 물어봤죠? 예, 세균보다 작은 것은 리케츠하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곰팡이는 세균보다 크죠? 예, 세균이 기준이니까 지금 세균 여과기 세균은 거르는 거죠. 얘가 기준인데 얘보다 작은 게 리케츠하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여과기에 걸리지 않아요. 그냥 내려갑니다. 너무 작아서. 예, 계속해서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역성 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역성 비누는 뭐죠? 예, 플러스 이온을 띄움으로써 강력한 살균 효과를 내는 비누의 액체 비누입니다. 침투력과 살균력이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뭐 0.1%만 풀어도 살균력이 있어요. 세척용 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언뜻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죠?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척용 비누는 음이온이에요. 얘는 양이온이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중성이 되죠? 효과가 팍 떨어져요. 비누 효과도 떨어지고 역성 비누 효과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무미무치 무색의 액체에 맞아요. 인체에 부하하고 자극성이 없어요. 자극성. 이렇게 강력한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자극성이 없어요. 예,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성이 뭐냐라고 물어봐서요. 예, 이거 답이 1번 스트론튬 90입니다.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어요. CO60은 뭐예요? 코발트 60이죠. 이거는 소독제로 우리가 쓰여요. 의학에서 유전자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세슘 137은 불임, 전신마비, 폐암, 골수암, 유방암 이런 것이 세슘 60하고 함께 초래할 수 있다.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그래요. 아이오딘 131은 갑상선암이나 림프종을 치료하는 데 의학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3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대규모 조리 설비로 가장 타당한 것이 뭐냐? 일렬형, 디귿자형, 병렬형, 아일랜드형 중에서 디귿자형이 가장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렬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일렬형이죠. 병렬형은 이렇게 사람이 지금 여기 있고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게 병렬형이에요. 디귿자형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막은 거죠. 예, 아일랜드형은 사람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깥쪽에 있고 실제 이제 그 작업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게 작업대죠.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쪽에. 요게 아일랜드 거꾸로 된 거죠. 예. 그래서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썹 인증 단체급식소에서 보존식 이건 몇 도에서 며칠 동안 보관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암기해야 될 문제예요. 섭씨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144시간이면 24 곱하기 6해서 6일 이상 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음식이 오염된 다른 식재료나 기구, 종사자 등과 접촉으로 인해서 유해미생물이 혼입되는 것은 이거 교차 오염이에요. 교차 오염. 식중독은 균이 일정량 이상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식중독이라고 그러죠. 예, 감염은 병원균의 침투가 된 상태. 그리고 해썹은 오히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죠. 예, 계속해서 4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자는 누구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용이 아니고 내수용이에요. 내수용 또는 수입용. 수입용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거예요. 수입업자 맞는 거죠. 이게 상대방 수입업자예요. 상대방. 보건복지부 장관 이건 아니죠. 아예 아닌 거예요. 시도지에서 아예 아닌 거죠. 예,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관리에 대한 철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재해를 방지하여 투자 위험을 저감한다. 투자 위험을 저감한다. 속으로는 맞는 말이죠. 속으로는. 그러나 겉으로는 이걸 맞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일단은 1번이 되겠고요. 예, 투입된 인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맞죠.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게 제일 큰 이유죠. 경영관리상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맞죠. 예,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게 제일 큰 목적이죠. 예, 그래서 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마스크는 마스크인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래요. 거기서 착용하는 것은 방진 마스크예요. 이게 먼지라는 뜻이에요. 진이. 먼지를 방지하는 용 마스크죠. 예. 송기용 마스크는 뭐예요? 이거는 하수구라든지 저장구라든지 이런데 이제 공기가 혼탁해서 이거를 그 공기를 중앙 부분이나 이 공기줄이 중앙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이제 의존형이라고 하고 산소통처럼 메고 다니는 것을 이제 독립형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 이제 방독용은 이거는 유기용제라든지 유독가스라든지 미스트, 흉은 뭐죠? 흉은 아주 미세한 그 철공소 같은데 막 자르고 쇠 자르고 막 이럴 때 불꽃이 튀면서
아주 미세한 이 쇳가루들이 막 비산되거든요. 그런 것이 폐로 들어가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휴움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쓴다. 산소 마스크는 언제 쓰죠? 예, 주로 이제 뭐 해저 물속 같은 데 들어갈 때 스쿠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마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주방관리자가, 여기서 주방관리자는 누구죠? 통상 영양사죠. 예, 매일 조리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육안으로 조리기에 필요한 기계, 기구, 전기, 가스 등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 매일 하니까 매일 하니까 일상점검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긴급점검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은 국가나 지역 사이 또는 기업 내부의 특정한 목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정기점검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일정 주기별로 점검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조리용 소도구의 용도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필러, 만두 등의 소를 채울 때, 아니 이게 그 필러가 아니죠. 이 필러는 P가 아니고 F자를 쓰는 거죠. FILLER. 그러니까 틀린 말이다. 필러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껍질 벗길 때 쓰는 거예요. 감자나 당근이나 이런 거. 믹서, 재료를 잘게 부술 때,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가 믹서기로 막 가로등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철커덕하고 답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믹서는 혼합 교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싱이 혼합하는 거잖아요. 예, 휘퍼는 크림을 올릴 때가 아니죠. 이것도 문제 어렵네요. 예, 크림을 올릴 때가 아니고 게르나 생크림 등을 만들 때예요. 혼합 교반해서. 그라인더, 쇠고기를 갈 때 맞는 말이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슬라이서, 고기 등을 얇게 점일 때, 초퍼, 고기나 야채 등을 길게 썰 때, 예,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뭐냐? 예, C급 화재가 전기 관련된 겁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휘발유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난 화재, 차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거 다 B급 화재죠. 예, D급 화재는 뭐죠? 예, 금속 관련된 거예요.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뭐죠? 주방 화재죠. 예, 주방 화재는 K급 화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계속해서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합 총서에서 그 맛이 좋아서 차마 먹기 아까운 떡이다 라고 평한 것은 뭐죠? 예, 석탄병입니다. 이게 아까울 석자, 삼킬 탄자, 삼키기가 아쉽다라는 의미로 쓴 말이다. 뭐 길게 설명 않고 47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둥글게 빚은 흰떡을 시원한 꿀물에 넣어 만든 떡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떡 수단이에요. 예, 꿀떡은 맵쌀을 쪄서 치댄 후에 설탕과 참깨가루를 넣고 작은 원형이나 복주머니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꿀떡이라고 그러죠. 예, 유밀과는 여러 가지 곡물 가루에 꿀과 참기름, 술을 넣고 반죽해서 성형한 후에 기름에 지지거나 튀긴 후에 꿀에 담근 것을 유밀과라고 하죠. 예, 정과는 이거 전과라고 돼요. 전과. 익힌 과일이나 뿌리, 줄기 등의 재료를 조청이나 꿀에 졸이는 것을 정과 또는 전과라고 한다. 4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삶은 팥을 아래 위에 앉히고 맵쌀가루에 무채를 섞은 재료를 중간에 켜로 넣어 쪄낸 떡이 뭐죠? 예, 이거는 무채를 넣은 거니까 무서리떡이죠. 무서리떡. 그죠? 예, 무서리떡을 한자어로 나복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때로는 그 중간층에 밤과 대추를 넣어서 층을 하나 더 만들기도 해요. 율고는 이게 밤율자예요. 그러니까 삶아서 으깬 밤을 찹쌀가루에 넣어 버무려서 찐 떡을
얘기하는 거. 이건 중량절에 쓰는 떡이다. 빙떡은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얇게 펴놓고 양념한 무채를 소로 넣고 말아 지져낸 떡이죠. 그 다음에 조침떡은 뭐죠? 좁쌀가루, 채 썬 생고구마를 넣고 팥고물을 큐커에 앉힌 좁쌀가루 하니까 제주도의 향토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4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향토떡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함경도 언감자송편 맞는 말이죠. 서울 개성조랭이떡. 이 개성조랭이떡을 서울에다가 해놓으면 틀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서울이 경기, 옛날에는 서울 경자가 경기잖아요. 해서 맞는 말입니다. 제주도 오메기떡 맞는 말이죠. 메밀총편은 메밀은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작은 설날로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위해 팥죽을 쏘아 먹던 날로 맞는 것은 뭐냐? 이거 아차 하면은 실수하기 딱 알맞는 문제네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답은 동지예요. 팥죽 써먹는 날은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작은 설날을 까치 설날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해서 답을 4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중 색과 모양이 고운 것을 보고 이름 지어진 것으로 충청도 지방의 향토떡, 고운 것을 보고 이름이 지었대요. 모양이 고운 것, 그러니까 고운 떡이죠.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애엽병은 우리가 차륜병, 수리치떡이라고도 해요. 이게 차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단호의 절기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중화절에 먹던 떡으로, 여기서 중화절은 며칠 날이죠? 2월 1일이에요. 중양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양절은 가을이고 중화절은 봄입니다.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여 특정 신분, 여기 특정 신분은 누구예요? 노비들이죠. 사람들의 그 나이만큼 먹게 한 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노비송편 맞는 말이죠. 떡국은 이거 설날 먹는 거죠. 사길송편 2월 1일이 삭이잖아요. 1일이 삭, 15는 망이죠. 중화 절식이죠. 맞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주 지역의 향토떡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제주의 향토떡이 아닌 것. 빙떡, 제주 맞죠? 조쌀실이 맞죠? 좁쌀로 만든 거. 빙자병은 이거는 서울 지역. 우리가 이 빙자병을 빈대떡이라고도 얘기해요. 빙자병하고 빈대떡을 딱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이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통상 빙자병 하면 빈대떡하고 같은 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메기떡 당연히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떡 중에 하나가 오메기떡이니까요. 해서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까마귀 깃털을 닮은 색으로 만든 것으로 목숨을 구해준 까마귀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기 위해 귀한 재료를 넣어 만들었다. 무슨 떡이냐라는 거죠. 약식이에요. 그래서 약식에는 건강에 좋고 맛에 좋은 것들이 이것저것 잔뜩 들어가죠. 쌀도 맵쌀이 아니고 찹쌀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혼례에 올렸던 봉채떡의 의미로 잘못된 것이 뭐냐? 위켜 중앙에 대추 7개와 밤을 둥글게 올리죠. 그것은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이다? 맞나요? 맞죠. 이바지 음식의 인절미와 절편을 필히 포함하는 것은 부부궁합이 찰떡같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찹쌀 3대를 넣은 것은 벼슬을 높게 하라는 의미이다. 예, 이게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할 때 삼성도 그 3자잖아요. 질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자하고 9자잖아요. 예, 해서 3이 3번 모이니까 9자가 되는 거니까 예, 3번이 예, 답이 되겠고요. 붉은 팥 한 개로 하여 시루에 2켜를 앉힌 것은 부부 한 쌍을 뜻하는 거다. 예, 맞는 말이죠. 예, 계속해서 우리는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삼국사기, 이게 삼국유사가 아니고 삼국사기예요. 기록에 의하면 유리왕과 탈해가 서로 왕위를 사양하다가 떡을 이용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수단으로 옳은 것이 뭐냐? 예, 답은 이자국이 많으면 지혜가 있고 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국유사가 아니고 기록인, 그러니까 국가의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에 있는 말이에요. 김의 세계, 떨어진 곰을 켜이 갈라진 정도, 예, 모두 지어난 얘기다. 예, 해서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술을 넣어 발효시킨 떡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기주떡 맞죠? 구름떡 맞죠? 예, 예, 구름떡 틀리죠?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기정떡 맞죠? 증편 맞는 말이죠. 예, 구름떡은 여러 고물을 섞어 찰떡을 찐 후에 흑임자 고물을 묻혀 떡틀에 켜켜이 넣어서 굳힌 떡을 우리가 구름떡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쇠머리 편육처럼 생겼다고 하는 떡의 이름으로 거리가 먼 것. 쇠머리 떡이죠. 이게 예, 모두배기 맞는 말이죠. 모든배기 맞는 말이죠. 소머리 켰떡 예, 아니죠. 예, 켰떡이 아니고 소머리 떡이다. 예, 모둠떡 맞는 말이죠. 예, 이건 말장난 같은 문제지만 어쨌든 3번이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우리는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레바퀴 모양의 떡은 몇 월에 속하는 절식의 떡인가? 단오니까 5월 5일이죠? 예, 4번. 2월에 해당되는 거 뭐예요? 중화절이죠. 2월 1일. 예, 노비송편 또는 사길송편이죠. 7월은 7월 칠석. 예, 주악. 10월은 10월 상달이죠. 예, 무시루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백일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백설기는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를 가졌다. 예, 그래서 백이 사실은 이게 흰백자인데 이걸 백자로 바꾼 거죠. 맞는 말이에요. 백설기는 하얗게 맑고 티 없는 얼굴을 가지라? 가 아니죠. 예, 성장하라는 거죠. 티 없이 성장하라. 백설기와 함께 붉은 파시루떡과 무지개떡을 함께 만들어준 게 아니고 붉은 팥 수수경단하고 오색 송편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틀린 말이에요. 백설기는 이웃집 백군데 여기서 백하고 이 백이 지금 발음이 같은 거죠. 초청해서 함께 먹었다. 예, 초청이 아니고 나눠준 거죠. 예, 해서 60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과목별 기출문제에서 다시 찾아오겠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이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필기는 준비하실 때 조금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실기는 그래도 지금은 지금 종류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떡 종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실기는 2번 이상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제 그 떡 제조기능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쉬운 거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거는 이제 또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해야 될 문제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필기는 요행이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조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